V 프로젝트의 오늘은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로 하면은 자기의 이름, 경력, 직업 따위를 남에게 알리는 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는 여기다가 한 가지 의미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에게 선발되기 위한 글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개팅에 나갔는데 마음에 드는 이성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야구를 좋아하고 물론 축구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의 이성은 이 이야기가 지겨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마 선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자기소개서 또한 똑같습니다. 회사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런 인재상을 찾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그것을 파악할 거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나 대학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홈페이지를 찾아보지 않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그리고 커리큘럼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먼저 읽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회사에서는 이런 인재를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됩니다.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라든지 공통된 인재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를 통해서 여러분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나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찾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거기에 관련된 소재를 찾을 것이냐는 것이 문제인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생활기록부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보내고 나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 생활기록부가 왜 딸려가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으면 됩니다. 둘째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활동을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증명할 수 없는 거는 자기 가시를 나열식으로 적게 되면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활동을 바탕으로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찾은 소재를 어떤 식으로 적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라.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이거를 거의 만능의 틀이라고 생각하고 이 틀대로 자기소개서를 적으면 됩니다. 첫째, 상황을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적고 두 번째, 거기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적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을 적고 네 번째는 결과, 다섯 번째는 변화된 행동을 회사 생활과 연관시켜서 서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체육대회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에서 일반이 조합 우승을 했다 이렇게 적으면은 구체적으로 스토리 없이 적은 게 됩니다. 그럼 스토리 있게 적으면은 상황, 첫째, 체육대회를 하였다. 둘째, 맡은 일, 나는 거기서 응원단장을 맡았다.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 응원단장을 맡아서 학생들을 이끌다 보니 갈등이 생겼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대화를 하였고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였다. 네 번째, 결과, 느낀 점.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편 의견을 듣고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변화된 행동. 회사는 여러 가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회사인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이번 체육대회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상황, 맡은 일, 구체적인 행동, 결과, 변화된 행동, 이 변화된 행동이 회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적으면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의도와 관계없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질문의 의도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은 어떻게 연결시키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적습니다. 그거를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회사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학생은 문서해독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해독 능력이 떨어진 학생을 뽑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상의 모순점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질문에는 나는 적극적이고 앞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세 번째 항목에서는 나는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꼼꼼하게 도와주는 게 나의 성격에 맞다라고 적을 경우에는 첫 번째나 세 번째 중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회사 생활에 또는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습니다. 세 번째가 항목의 나열식 쓰기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나는 반장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회장을 하였다. 그리고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자신이 한 행동을 그대로 쭉 나열식으로 적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은 면접을 보다 보면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학생은 솔직하지 못한 학생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을 소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단점을 소술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단점을 일단은 제일 솔직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단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적고 이 극복을 하기 위한 실천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걸 그대로 서술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고 그런 다음에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 단점 또한 강점으로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 나 이런 사람, 약점도 장점으로 만드는 나만의 자기성장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상황, 맡은 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일, 그리고 변화된 느낌점과 변화된 행동,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사 생활과 연관시키면은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적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